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참가하는 독서 모임, 퇴근길 책 한 권이라고 하는 그 독서 모임에서 읽고 토론한 습관을 만드는 뇌라고 하는 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양은우라고 하는 분으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분이 아닌 것을 보면 젊은 분 같습니다. 바야흐로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저는 주로 이제 노자, 한비자, 뭐 사마천 정도는 뭐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이고, 최소한의 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저한테는 이제 비교적 젊은 세대에 속하는 분입니다. 뭐 1760 몇 년, 18세기 인물이니까 좀 젊은, 불과 뭐 한 200년 정도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책은 제목과는 달리 습관을 만드는 뇌 또는 뭐 뇌과학의 어떤 지식이 우리의 습관을 만드는데 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시중에서 최근 몇 년간 유행했던 그 뇌과학적인 지식과 호르몬에 관한 그런 지식 등을 읽기 쉽게 이제 좀 모으고 그에 관한 그 작가 자신의 경험을 재미나게 풀어놓은 정도의 책으로 이제 저는 보았습니다. 사실 시중에 나오는 책의 대부분은 뭐 그렇게 쓰입니다. 이는 수리부작, 옛날의 일을 서술할 뿐 내가 뭐 새로 꾸미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공자의 그 말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그 사실 석박사 논문의 패턴도 되게 비슷합니다. 기존의 연구 성과에 관한 고찰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돌 하나를 이제 더 올려놓는 것이 이제 석박사 논문이죠. 거기다 조금 양심적인 사람들은 이제 뭐 약간의 모의 실험이나 뭐 다른 분야와의 융합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인문학이면 뭐 물리학적인 것과 결합을 하거나 물리학이면은 뭐 동양 고전의 뭐 장자의 알쏭달쏭한 비유를 가지고 이제 가설을 만들 뿐이죠. 사실은 이런 걸로 노벨 물리학상을 탄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상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일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5개 정도의 문장에 이제 밑줄을 그으면서 읽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85페이지 내용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뭐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분비가 되어서 뭐 자신감이 충만해지고 남성 호르몬이죠. 삶이 즐거워지고 뭐 수명도 조금 늘어난다고 하는 내용도 처음 들었습니다. 수명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권력을 가지면. 두 번째는 유난히 운이 좋은 사람들의 비밀이라고 해서 럭키가이 노홍철 요즘에 이제 수염 더수룩하게 기르고 나왔죠. 노홍철을 예로 드는데 뭐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은 이미 현실이 바뀐 것처럼 아주 즐겁게 행동하라는 뭐 그런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칼 구스타프 융의 이제 메타 무의식이라는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하는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그냥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따로 놀면은 그 운명 무의식 그대로 그냥 삶이 가는 거를 그냥 우리는 운명 또는 이제 숙명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하는 그건 주로 이제 명상과 기도 같은 것을 말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회복 탄력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는 한 10여 년 전에 한때 시중에서 많이 회자가 되었던 말이죠. 한 번 사람이 이제 쇼크나 충격을 받아서 어떤 그 뭐 망하거나 이러면은 어떤 사람은 이제 빨리 탄력적으로 복귀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잘 복귀를 하는 게 늦어진다. 뭐 이런 내용이죠. 좌뇌를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그 좌뇌에 이제 언어 중추를 활용하면 좋다. 하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외국어 학습이 잠깐 떠올랐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손과 창의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인간은 몸과 감각 중에 특히 손으로 통해 들어오는 감각으로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책의 원문을 직접 보면서 하나씩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을 만드는 데 지은이 양은우. 도대체 권력이 뭐길래, 도대체 권력이 무엇이길래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까? 권력이 뇌를 바꾼다는 증거는 꽤 많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해 자신감이 충만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줄어들어 삶이 즐거워지고 수명도 늘어난다고 한다.
반면에 권력이 커질수록 사람의 마음을 읽고 감정이입을 하는 뇌 안의 거울 체계가 망가짐으로써 공감 능력은 떨어진다. 삶이 활기차고 즐거워지니 상대방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싶은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메타 무의식, 유난히 운이 좋은 사람들의 비밀. 메타 무의식이 현실을 바꾸게 되는 원리는 바로 이것이다.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마치 현실이 이미 바뀐 것처럼 행동하라는 것. 그러면서 이제 럭키가이 노홍철의 예를 듭니다. 융 심리학의 창시자인 칼 구스타프 융은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삶이 이미 정해진 대로 흘러가는데 이를 우리는 운명이라고 부른다라고 했다. 융의 말 역시 자신의 무의식을 담는 그릇이 달라지면 사고와 행동이 달라지고 비록 정해진 운명이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저는 이제 여기서 메타 무의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마 불교에서 이제 만화식이나 아르야식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 이제 글쎄 그것은 착각이라니까요 라는 구절인데요. 흔들다리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다. 계곡 위를 가로지르는 높은 흔들다리 위에 있으면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진다. 이때 반대편에서 이성이 있으면 자신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 또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해서 심장이 두근거린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 제 생각에 좀 지능이 떨어지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 오류가 있다면 부정 오류도 있지 않을까. 남자가 여자에게 의미 없이 차 한잔 하자고 할 때 여자는 자신을 좋아하는 것으로 여기고 싫다라고 이제 거부 의사를 밝히는 이런 것이 이제 부정 오류이죠. 남자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말로 한 건데 여자는 저 남자가 나를 좋아한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세상은 모두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인가 보다. 어떤 사람은 왜 회복 탄력성이 낮을까? 이러한 개인차를 보이는 주요 원인은 전전두엽과 편도체를 잇는 도로에 있다. 일반적으로 좌뇌는 긍정적인 정서를 담당하는 반면에 우뇌는 부정적인 정서를 담당한다. 따라서 좌측 전전두 피질이 더 활성화된 사람은 빠른 회복 탄력성을 보이는 반면 우측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된 사람은 느린 회복 탄력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회복 탄력성을 높이려면 긍정적인 정서를 담당하는 좌뇌를 많이 활용하거나 두려움을 담당하는 편도체 활동을 낮춰야 한다. 좌뇌를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익숙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다. 뇌는 낯설고 새로운 것을 우뇌로 받아들이지만 그것에 익숙해지면 주로 좌뇌에서 처리한다. 언어 중추가 좌뇌에 있으므로 글을 읽고 쓰면서 언어 중추를 자극하는 활동을 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손을 많이 쓰면 창의적인 사고가 가능하다. 뇌는 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몸을 많이 움직이는 환경일수록 뇌 기능이 발달하지만 몸을 움직일 필요가 없는 환경에서는 퇴화한다. 사고라고 하는 것이 느끼는 것이고 느끼는 것이 사고하는 것이다. 근육의 움직임에 대한 감각, 몸의 느낌 등은 상상력이 넘치는 사고의 강력한 도구가 되어준다. 고대 그리스의 아낙사고라스는 손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간은 가장 지능적인 동물이라고 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